안녕하세요. 저는 불꽃남자 25라고 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주제처럼 포폴이나 경력서 쓰다 보면 조금 놓치거나 좀 이런 체크해 볼 만한 요소들을 같이 한번 상의해 보려고 지금 제가 자료를 준비했고요. 강연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양해 부탁드릴 거는, 제가 강의를 많이 하는데 꼭 이 자리만 오면 좀 떨 때가 있거든요. 굉장히 잘하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좀 떨고 어리버리해도 양해 좀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초반에 좀 잘하려고 제가 컨닝 몇 가지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서 좀 진행을 할 거니까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제 소개부터 좀 드리고 진행하도록 할 텐데요. 저는 개발자로 시작해서 IT 프로젝트 매니저, 그 다음에 프로덕트 매니저, 오너, 사업기획, 그리고 현재는 CTO로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런 업무들을 했습니다라고 자기 어필을 지금 살짝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는 IT 쪽에 기업 교육이나 이런 데서 좀 요청 올 때 전문 강사는 아니고 현업에서 일을 하면서 요청이 올 때마다 강의를 하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되기업들이나 교육기관들, 그리고 공공기관, 아까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금화님이 공공기관의 공무원분들이 요구사항이라 되게 엉뚱하게 쓰잖아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면서 똑바로 쓰라고 이렇게 열심히 잘 알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온라인 강의 또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로 하는 업무가, 실제로 저는 이제 IT 기획자분들이 개발자들이랑 소통할 때 조금 어려움들 겪잖아요. 그런 부분들이랑 프로젝트 매니징이랑 IT 사업 발주라든지, 그리고 DX 컨설팅이라 그래가지고 IT의 사업을 기획하면서 B2B로 이렇게 기획 컨설팅하면서 사업을 수주하는 이런 과정들에 대한 부분들을 하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흔히 하는 프로덕트 쪽에서, 지금 회사 같은 경우는 프로덕트 회사로 제가 와서 이 CEO 역할이랑 사업 총괄을 같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강의 내용이고, 제가 이번에 KT 에이블스쿨 7기가 좀 진행됐는데, 거기 DX 컨설팅 쪽으로 조금 AX DX 컨설팅으로 메인 강사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따로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건, 다음 달에 저희 AI 쪽 할 때 이제 여러분들이 AI 활용해가지고 실제로 내가 오케이 알겠어 이렇게 쓰는데, 도구로 쓰는 거 말고 AI 기획자로서 어떻게 일을 해야 되지? 뭘 준비해야 되지? 이런 컨셉에 대한 부분들이 제가 이제 전문으로 기업 강의 하는 것 중에 하나라서 좀 설명을 드리고, 참고로 저는 이렇게 개인 강의 여러분들한테 하는 전문 강의를 개인으로 하지는 않고요. 기업 중심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유튜브하고 책 출판 이렇게 하는 활동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오프쇼어라고 해가지고 해외 쪽에 개발자 소싱해서 진행하는 쪽 업무를 같이 하고 있어서, 결론은 이제 제가 주 3일로 회사에서 좀 근무 조건을 주고 할 수 있는 데를 찾고, 나머지 이틀은 기업 강의라든지 제가 하는 강의 부분들이나 이런 것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설계 드린 가운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주제가 포트폴리오란 경력이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말하는 요는, 저는 포트폴리오 경력을 주로 강의를 하는 전문 강사가 아니라는 거에 좀 포커스를 두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작년에 좀 상담을 많이 받으면서 느낀 건데, 여러분 이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혹시 포폴의 경력에, 이건 개인적인 의견적인 질문이에요, 전문 강사가 존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느냐, 없다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포폴이나 경력서를 만드는 전문 강사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없다. 네, 안 들으신 분들은 제가 마음의 눈을 다 읽어서 같이 오면 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지만, 사실 포폴이나 경력서는 전문적인 강사가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에 제가 오프라인으로 원래 이런 포폴이나 이런 걸 하진 않는데, 개인적으로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한 100분 정도, 그러니까 거의 일주일에 2명에서 3명 정도로 오프라인 상담을 했고, 사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제 저랑 상담하셨던 분도 몇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실제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들을 좀 놓치면서 시행착오를 겪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좋은 역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잘못된 가이드 혹은 아예 방향을 못 잡아서 기회를 놓치는 경우들을 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막 엄청 대단하게 이런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하면 나쁘지 않겠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려고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핵심 중에 3가지 정도를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이제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내가 나를 어필해야 될 때 뭘 자랑해야 될지를 모르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내가 많은 경력을 갖고 있는데, 내가 갖고 있는 이 경력, 이런 게 예를 들어 시스템 운영했던 거, 기획자인데 제안서 쓰라 그래서 제안 경험을 갖고 있어. 아니면 기획자인데 실제 기획하는 거 말고 한 1년 정도는 고객 상담을 하는 관리나 이런 걸 했어. 이런 경력들이 실제로 나한테 유의미한 경력으로 자랑을 해야 될 건지 숨겨야 될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컨셉이 안 잡히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알겠어 라고 생각을 하는데 표현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그래서 쓰긴 쓰는데 이게 내가 하는 역량을 진짜로 표현한 걸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 많이 하시고요. 세 번째는 전체적인 구조를 잡는 방법을 잘 모르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기본적인 의견인데, 오늘 제가 5분을 썼고 앞으로 한 45분 동안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강연을 듣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요,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뽑는 사람의 입장이 돼서 앞에 나와 있는 저 인간이 제대로 나를 설득할 만한 말을 하는 건지를 봤으면 좋겠어요. 이거 왜 그러냐면, 자 여러분, 그 실제 이 경력서나 포폴 작성하면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상대방의 관점을 잘 몰라요. 모르겠어요. 근데 누군가가 저한테 지금 이 100명 상담할 때 한 저 중에 한 60명 정도는 실제로 앞에서 상담을 받고 와요. 근데 어떤 일이 있냐면, 내가 잘 모르니까, 특히 여기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는데, 내가 프로덕트 베이스, 인하우스 베이스로 이직을 하고 싶은 SA 쪽에 일하시는 분들은 자꾸 나는 성과가 없는 쪽에서 일을 했는데 성과를 적으라 그러니 이해도 안 가는 내용들을 막 적고 막 이러면서 힘들어하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걸 할 때 실제로 보면은 이 뽑는 사람의 입장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니까, 그 상담을 할 때 저한테 가장 많이 오는 게, 누군가가 프로덕트 쪽으로 가게 되면 무조건 성과가 중요해. 그래서 나는 예를 들면 어디 가서 그 기존에 일을 할 때 10만 명의 고객을, 기획자 1, 2년 차 된 친구한테 가이드를 할 때 네가 했던 성과 중에 숫자를 제일 높은 걸 보여주게 해. 그래갖고 10만 고객을 양성한 뭡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까 여러분들한테 뽑는 관점으로 좀 보자 그랬잖아요. 그 기획이나 PMPO를 1년 차 하고 2년 차가 되는 분이 그런 성과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 나는 그런 걸 딱 보고 믿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안 믿어지고 왠지 과장되거나 정확한 정보가 아닐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이게 실제로 그런 거예요. 근데 저한테 가져올 때 60% 이상이 그렇게 가져옵니다. 왜냐? 누군가가, 나는 설득이 안 돼요. 스스로 나도 사실 설득이 안 되거든요. 근데 누군가가 너의 그 프로덕트 쪽에서는 무조건 실적을 문제정의 가설 검증으로 표현해서 갖고 와야 돼. 그리고 그거를 데이터 기반의 사고에 대해서도 좀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데이터 형태로 표현을 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는 데이터도 이해가 안 됐고, 그 다음에 S에서 진행할 때는 사실 AI 프로젝트 저도 많이 프로젝트 매니저를 하니까, 거기는 완수가 실적이 아니고요, 제한 시간 내에 제대로 개발을 하면 성공하는 쪽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프로덕트 쪽으로 옮겨가려고 그랬더니 실적을 내래. 그러면 내가 만든 시스템을 사용하는 고객사의 실적을 억지로 끌어내면서 막 현타가 오는데도 내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실적이 안 좋아요. 그러면 어떤 게 뭐냐면, 내 포폴이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요, 내가 시장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인가? 라는 약간의 자신감이 떨어지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 그런 것들을 제가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부분은, 사실 뽑는 사람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 여러분들이 그 회사에 입사를 했어요. 근데 급하게 사람을 뽑아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직을 준비하면서도 사람을 뽑는 입장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같은 분들이 실제로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봤을 때 내가 납득이 되고 내가 중요하게 내가 충분히 설득이 되는 것들을 이해하고 작성해야 되는 게 포폴인데, 진짜 예를 들면 어떤 회사에, 우리 소위 말하는 네카쿠라베 굉장히 좋은 회사고 경쟁에서 들어갔는데 되게 좋은 회사거든요. 근데 거기에 다니는 사람이 커피챗으로 한 번에 만나서 이렇게 하는데, 자기가 입사할 때 당시에 포폴 이걸 주거든요. 그러면 그걸 보면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 이야기하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혹시 여기 나쁜 말 아니에요, 진짜로 당근 다니신 분 있으시나요? 당근 같은 경우 처음에 저희 기억을 하면요, 우리가 코로나 직후 시점에는 그렇게 입사하기 힘든 회사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성장한 회사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이 회사들이 성장을 하면서 대단한 걸 만들어낸 거 맞고, 정말 중요한 거 맞고, 지금 올라가기 힘든 회사 중에 하나가 된 것도 맞아요. 근데 그때 당시 그 상황이 어땠냐면, 그 포폴을, 코로나 끝난 시점에 포폴이 그 경쟁이 굉장히 낮았어요. 당근으로 따지면 당근이 그렇게 경쟁이 심한 데가 아니었죠. 그래서 주변에 한번 보시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당근에서 나한테 면접 제안했는데 안 갔는데, 이런 개발자들이 한두 명씩 있어요. 그랬는데,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그 IT 산업이 엄청 활성화되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처럼 여러분 포폴이라는 개념이 딱 정해져 있는 양식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처럼 굉장히 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걸 딱 보면 약간 현타가 오는 거죠. 이걸로 왔다고? 그럼 나도 여기에 맞춰야 되나? 근데 상황이 달라진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생각하고 이해하는 사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구성에 대해서는 설명드리는 부분은, 첫 번째는 여러분 그 IT 시장을 이해해야 합니다. 어떤 거냐면, 그 요즘 이렇게 어디서나 모든 사람에게 다 먹히는 포폴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시장이 달라요. 프로젝트 베이스로 일하는 쪽이랑 프로덕트로 일하는 쪽이랑 일하는 사람을 보는 관점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포폴이나 내가 할 때는 내가 바라는 시장이 어떻게 생겨 있는지에 대한, 그 시장이 어떤 의도로 구성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먼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뭘 자랑할지, 이 뭘 자랑할지가 여기는 얽혀 있습니다.
내가 선택한 곳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서 나의 이런 역량을 어필했을 때 먹혀 들어갈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표현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표현을 잘 해라. 근데 이 표현의 핵심은 자, 저는 이걸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게 포포로의 표현의 핵심이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예를 들면 저 IA 작성할 수 있어요. DB 작성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디자인 싱킹 기반의 원래 5단계를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문제 정의, 가설, 검증 형태로 다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은 다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 포폴이나 경력서 쓸 때 경쟁자 중에 이걸 안 쓰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겠죠. 다 쓰죠. 그러니까 안 쓰는 사람들은 필터링 조건에서 걸러나는 거고, 경쟁을 할 때 그럼 결국은 내가 이게 남들보다 다르게 할 수 있다, 더 잘할 수 있다를 반드시 어필해야 되는 차별화 부분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그냥 생각하는 차별화 부분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라고 여러분들한테 이 부분은 좀 구체적인 예시를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예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저 앞에서 말하는 저 녀석이 말하는 게 설득이 되네 라고 하면 차용하시는 거고, 난 저보다 잘할 것 같어, 잘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이 드시면 그대로 가져가시면 되는 형태. 그래서 계속 제가 설명하는 부분을 내가 사람을 뽑는 사람 입장에서 저게 정말 말이 되나? 나라면 설득이 될 것 같은데 관점으로 남은 시간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어떻게 구성할지. 그래서 목차 어떻게 잡고 화면 어떻게 만들었는데, 제가 이 시간이 1시간 안에 하긴 좀 짧아서 여기는 여러분들한테 드릴 자료는 그 목차랑 다 정리를 해놓은 자료가 있거든요. 뒤에 넘겨서 보여드릴 텐데, 일단은 제가 가능한 거기까지도 설명을 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하되, 여기 부분은 미리 시간 관계상 그 목차만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목차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앞에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왜 알아야 되냐면, 이 시장에 대한 특징이란 그쪽에서 필요 역량을 하고, 다른 하나는 여러분들이 회사 생활 때 한번 이런 생각 해보세요. 내가 진짜로 이 프로젝트나 프로덕트, 그러니까 인하우스를 제가 프로덕트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데 갔을 때 내가 거기서 정말 적성이 맞을까?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컨셉으로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다른 하나는 다들 프로덕트로 가야 된다는데, SI 안 좋다는데 라는 생각으로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제가 말하는 부분은 이 시장을 정확하게 보고 내가 거기서 진짜 즐겁게 일할 수 있는지, 역량을 펼칠 수 있는지 나 중심으로 좀 사고를 하는 게 어떨까라고 저는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시장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이걸 관점으로 내가 어디를 갈지를 명확하게 선택을 하고 거기에 포커스화된 나의 강점들을 표현하는 형태로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시장의 분류를 좀 설명드리면, 이건 그냥 제가 제 마음대로 분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는 모든 이야기를 할 때 돈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돈을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도 아니지만 막 돈을 즐기는 건 아닌데, 근데 이 비즈니스 모델의 개념으로 바라봤을 때 정말 보이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그 관점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 프로젝트 중심 회사는요, 일단 그 외부 고객의 개발 요구사항을 중심으로 개발하는 프로젝트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의 핵심은요, 정해진 기간 내에 정해진 일을 약속한 대로 잘하는 게 성공의 기준이에요. 딱 이거 말고 없어요. 고민 같은 거 내가 안 해. 고객이 해. 근데 나는 고객이 고민하는 걸 조금 더 프로페셔널하게 가시화시켜주고, 똑같은 고민인데 내가 갖고 있는 경험으로 더 멋있게 만들어주거나 효율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이런 역량이 여기 필요한 그 시장이고요. 운영 중심 회사는 어떤 거냐면, 이 프로젝트 하고 나면 당연히 시스템 운영을 하겠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인하우스 회사들도 운영 중심으로 하는 인하우스 회사들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골프장에 들어가는 골프 시스템을 납품해서 솔루션 베이스인데 그중에 일부 파트는 거의 운영만 하거든요. 그럼 이 운영 같은 경우는 고객이랑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솔루션에 대한 운영을 하는 이런 형태의 서비스 시장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덕트 회사는, 참고로 제가 이거 지난번에 했던 강의를 절반은 동일하게 가고 절반은 새롭게 넣었거든요. 이게 중복될 수밖에 없는 건 이해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없으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프로덕트 회사 같은 경우는요, 핵심이 뭐냐면 얘네 둘은요, 돈을 뭘로 보는 것 같으세요? 갑자기 질문. 영업도 있고, 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대가를 받아요. 맞죠? 내가 개발해주고 돈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프로덕트 회사는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대가를 받는 회사가 아니에요. 만들어놓은 프로그램을 프로덕트라는 서비스를 하면서 거기서 돈을 얻어내는 거죠. 얘는 돈 많이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영업하고, 많이 따고, 빨리 개발하고, 많이 개발해야 되죠. 얘네는 많이 개발했는데 고객이 한 명도 안 늘어요. 의미가 없죠. 바라보는 시작하는 컨셉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보통 보면 이제 데이터 기반의 사고라든지, 유저 분석, 페르소나라든지 유저 전이 맵, 아니면 그 디자인 싱킹 기반으로 문제 정의 가설 검증, 이런 내용들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하나를 개발을 하더라도 의미 있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사람을 바라보는 기준 자체가 다르겠죠.
그리고 다른 하나 편견을 미리 말씀드리면 저는요 여기도 있어봤고 여기도 있어봤고 지금 여기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사실 제가 CTO로서 B2B 쪽에 B2E라고 하는 시장도 있거든요. 비즈니스 투 인플로이어라고 그래가지고 직원들이 쓰는 이런 쪽 시스템인데 그런 쪽에서 3년 정도 일을 하면서 회사를 제가 들어가기 전에 한 3배 정도로 성장시키고 나왔던 적도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이제 그런 걸 하는 과정인데 이 과정을 다 알지만 완전히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근데 또 하나는 똑같은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필요로 할까요? 자꾸 제가 말해야 되는데 피곤하게 질문시킵니다. 같이 생각해보자 이거예요. 요구하는 역량은 다르죠. 근데 어떤 일 잘하는 사람을 필요할까요? 일 못하는 사람을 필요할까요? 그쵸? 그러니까 뭐냐면 요구해서 표현하는 것도 있지만 그 표현에 정확하게 합하지 않더라도요 이 사람이 일을 잘한다는 판단이 들면 뽑고 싶어지는 거예요. 왜냐? 일부분은 데려다 쓸 수가 있는 거니까. 이해가시죠? 그래서 컨텐츠에서 그 포커싱 해야 될 것과 내가 공통적으로 표현해야 될 부분. 그러니까 아까 강점이라는 게 뭘 표현하는 게 아까 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가 일 잘하게 보이게 라는 컨셉으로 접근해 보면 어떨까라는 거죠. IT 시장 지도를 좀 그려보면 대략적으로 항상 제가 제 마음대로 그리는데 일반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프로젝트 중심 회사가 시스템 구축해 주죠. 여기는 그 구축하면서 돈을 버니까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진짜 영업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운영 중심 회사는 사업을 딴 걸 가지고 운영을 하고 여긴 좀 안정적으로 고객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요. 왜냐면 한 번에 10억을 버는 회사고 그 다음에 이거는 1,000만 원짜리 주는 회사, 아니 1억 주는 회사 10개를 가지고 10억을 버는 회사고 꾸준히 이런 컨셉이 되니까. 그리고 프로덕트 회사 같은 경우도 초반 모델을 자기들이 다 개발할 때도 있지만 보통은 MP 형태로 개발하는 경우, MP 같은 경우는 그 프로젝트 회사한테 맡기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같은 경우는 MVP가 지금 미니멈 밸리어블 프로덕트잖아요. 가장 필요한 최소한의 걸 만드니까 딱 정해져 있어요. 시작을 할 때는. 그리고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에는 최소의 운영 인력을 통해서 운영하는 경우들이 있고 이런 운영도 사실 맡기는 회사들도 요즘 있거든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여기 하나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제가 프로덕트하고 프로젝트하고 운영이라고 말하는 회사들 구분하는 제 언어의 표현을 대충 이해하셨죠? 여러분, 이 중에서 프로젝트 시장이 매출 기준 말고 개발하는 양의 기준으로 프로젝트 시장이 가장 클까요? 프로덕트 시장이 클까요? 운영 시장이 클까요?로 봤을 때 운영은 제외하고 프로젝트가 클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프로덕트가 클 것 같다. 요게 제가 저는 이제 그건 확실합니다. 100명을 상담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나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부분 정보가 좀 있거든요. 근데 어떤 거냐면 이런 경우가 꽤 있어요. 프로젝트는 앞으로 없어질 거야. 그러니까 프로덕트가 활성화될 거니까 프로덕트로 가야 해. 근데 여기에 제가 위험하다고 한 건 내가 프로덕트의 특성을 이해하고 프로덕트로 일을 하고 싶어서 가는 건 오케이거든요. 근데 잘못된 정보로 여기로 넘어가는 거는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리면 아무리 말해도 안 믿을 걸 알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를 좀 드리면 실제 이게 찾아보면 금방 나오는 건데요. 여러분 해석하기 귀찮을 것 같으니까 제가 정리만 해놓으면 실제 규모로 따지면 프로젝트 기반의 회사가 여기 보면은 컴퓨터 시스템 통합이 그 인티그레이트 할 때 들어가는 시스템 인티그레이트 그 개념으로 들어가는 시장이 한 50% 되고요. 프로덕트 자체는 개발 기준으로 보면 5%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 사람을 수요하는 개발자나 이 그룹을 원하는 그 자체는 근데 매칭을 다를 수 있죠. 배민 하나가 웬만한 SI 몇 개의 돈을 버니까 그러니까 개념은 좀 다르겠지만 그래서 여기 부분 같은 경우 아까 그 기준으로 보면 잘못된 판단을 하는 거죠. 정보의 부족으로. 그러니까 제대로 알고 제대로 판단을 하되 내가 내중심적으로 바라보자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항상 전 돈 중심으로 보니까 그 프로젝트 회사는 아까 말한 것처럼 시스템 만들어주고 대가를 얻으니까 그리고 운영하면서 여기 하니까 시스템 같은 경우는 많은 프로젝트를 수주하고 많이 개발하는 걸 원해요. 그럼 이쪽에서 기획자를 원할 때 어떤 기획자를 원할까요?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실래요? 일방적으로 드리는 것보다 생각해 보면 좀 더 도움이 되거든요. 사업 잘 수주하고 그러니까 제안 과정에 도움이 되는 사람, 영업 과정에 도움이 되는 사람. 그 다음에 프로젝트 개발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5억짜리 프로젝트 같은 경우 별도 PM을 두거든요, 일반적으로. 근데 5천만 원짜리 웹 에이전시 같은 경우는 그 작은 SI는 5천만 원짜리 하잖아요. 그러면은 PM 한 명이 월급으로 얼마 받는지 아세요? 고객 기준으로 나가는 돈이 한 달에 제가 이제 사업 관리나 이런 걸 하니까 고객한테 받는 기준으로는 시장이 좋을 땐 1,200 정도를 잡아요. 그러면 6개월짜리 프로젝트 하는데 PM이 들어가 버리면 6천만 원에서 PM 몸값만 6천이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쪽 회사에서 기획자들한테 뭘 요구할까요? 프로젝트 관리 역할을 같이 해달라고 하겠죠. 여기 같은 경우는 실제로 보면은 사업을 잘 수주하는 제안 부분들, 그 다음에 프로젝트를 관리해서 내가 한 사람이 2명의 몫을 해주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그 기획 빨리빨리 하는 거 원하겠죠. 하나 고민하는데 일주일에 한 페이지 하는 사람을 원할까요? 아니면 하루에 10페이지를 찍는 사람을 원할까요?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나를 쓰는 사람의 돈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것들이 이게 그대로 이 시장 내가 만약에 SI로 들어가는 이 프로젝트 중심의 회사로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잘하고 이런 부분에 역량이 있거나 이런 부분을 강조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운영 중심 회사 같은 경우는 이것도 운영 중심인데 운영은 공격적인 운영을 하는 경우도 당연히 있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 프로젝트는 하나의 프로젝트에 집중하는 형태. 에이전트 같은 경우 두세 개를 같이 돌리는 경우도 있지만 특정 프로젝트에 집중하지만 운영은 여러 개 굉장히 많은 사람은 저 실제 상담하고 보면은 한 50개 정도의 사이트를 자기 혼자서 관리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고객 대응하고 회사마다. 그런 회사 같은 경우는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다수의 분산된 일을 잘 관리하는 사람을 원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프로덕트 회사 같은 경우는 매력 있는 걸 만들어내는 게 핵심입니다. 근데 여기는 프로젝트하고 다른 게 프로젝트는 시스템 개발할 때 어떻게 하세요? 요구사항 분석할 때 고객한테 가서 물어보죠. 네가 만들고자 하는 게 뭐야? 라고 물어보죠. 그 서베이 인터뷰 중심의 그 분석을 하면 배민에서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배민 안 쓰시는 분 있나요? 잘은 안 써도 거의 다 써봤죠. 배민 여러분한테 와가 전화해가지고 이번에 시스템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라고 물어보는 거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없죠. 근데 중요하죠. 그래서 하는 게 얘네들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많은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잘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그 프로젝트 쪽에서 중심으로 일하는 사람들한테 낯서는 키워드들이 거기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즈니스 관점에서 보고 JD를 보면요, 실제로는요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복잡한 내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실 대부분 IA나 스토리보드, 플로차트 정도 그려내고 뭘 중요하냐면 고객과 소통을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요게요 보면은 그 기본 내용이고 밑에가 약간 뭐라 그러죠? 우대사항 같은 거 나오는데 당연히 눈앞에 있는 고객한테 의사결정 잘 받아고 빨리 잘해야 되니까 소통 잘하고 프로젝트 관리 경험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해당 업체의 도메인 지식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자꾸 하는 데가 의료 쪽이야. 그럼 의료 용어나 금융 용어 알면 좋겠죠. 이런 도메인 지식 이런 것들을 좀 중심으로 많이 JD가 나오고요. 운영 중심 회사 같은 경우도 비슷해요. 근데 소통의 느낌에 딱 이런 게 나와요. 다수의 고객사 소통하면 운영을 해봤다는 키워드들이 꼭 나와요. 여기는. 왜냐? 운영을 시켜야 되니까. 그리고 프로덕트 같은 경우는 많은 걸 요구하는데 이거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면 A부터 Z까지를 원해요. 근데 이거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게 A부터 Z까지는 성과를 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 정도 성과를 내는 사람이 우리 회사로 올까? 라는 질문에는 또 다르죠. 성과 내면 자기가 사업하면 되죠. 그 정도 역량이 있으면. 실제로는요. A부터 Z를 이야기하는 거는요. 그 회사의 어떤 과정이 그리고 프로덕트 같은 경우는 회사마다 다 문화가 다르고 하는 일이 다르거든요. 그랬을 때 얘가 어느 시점에 내가 원하는 포지션에 어떤 역할 부분이 좀 달라도 그것들을 기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경험이 있는지를 보고 싶은 그런 그게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실제로 제가 이제 하다 보니까 이런 정보를 좀 드리기 위해서 토스라든지 이렇게 좀 그런 우리 소위 말하는 내과의 당토분들 만나면 물어봐요. 그랬을 때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실제로 여기를 할 때 내가 실적이 좋다 그게 아니라 A부터 Z라는 개념은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그 과정에 대해서 얼마만큼 경험이 있고 적응할 수 있느냐 이런 관점이 좀 중요하게 보이고요. 데이터 기반의 사고 이게 뭐냐면 눈에 안 보이니까 그 뒤에서 제가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이 데이터 기반의 사고가 굉장히 낯설어서 착각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좋아질 것 같아라고 해놓고 이렇게 개발해놓고 숫자로 나중에 결과를 분석해요. 이걸 데이터 기반의 사고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데이터 기반의 사고는 모든 의사결정을 데이터를 보고하겠다라는 그런 개념인데 그건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 이 문제 해결 능력은 아까 말한 고객을 보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그런 과정들을 만들어가는 역량. 그리고 에자일이 여기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다 워터폴 하시죠. 에자일 쓰시는데 없을 거예요. 왜냐? 여기는요 요구사항이 정해져 있어요. 계약을 할 때. 픽스된 요구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잘하는지 보는 건데 에자일은요 요구사항을 픽스 안 하겠다라고 만든 거예요. 굉장히 다양한 요구사항이 있는데 우리가 막 여러 가지 할 걸 개발해놨는데 이 개발한 것 중에 야 3개월 있다가 이걸 다 만들고 나니까 1.5개월 사이에 경쟁사가 더 좋은 걸 내버렸어. 3개월 개발한 게 의미가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빨리 하자는 거니까 시작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 스프린트 개념만 넣어가지고 뭐 하이브리드 에자일 막 이러면서 LG CNS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막 하거든요. CNS 나쁘지 않습니다.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포이그젠플 그렇게 해서 다양한 도구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게 되고요. 프로젝트 회사에서는요 기본 차트는 이런 부분들이 IASB 플로 차트를 작성하는 게 필요하고 핵심 역량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사람 뽑을 때 인터뷰 보잖아요. 저는 SI 시장에서 기획자를 보고 프리랜서를 뽑을 때도 있고 아니면 저희가 하도로 맡기는 업체들하고 같이 일할 때도 있고 그럴 때 보면 커뮤니케이션 제일 중요해요. 기획자는. 그 커뮤니케이션 중에 말 잘하는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 상대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관리 역량이 당연히 필요하고 생산성 나는 빨리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얘는요 보통 필터링 조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강점이 되는 거죠. 근데 그리고 그러면 여기에 차별화 역량 부분은 실제로 개발자랑 소통하는 지식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이걸 프로젝트 경험 많이 하면 왜냐 개발자들이 일을 못하게 해버리면 안 되니까. 근데 이 모든 문서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내가 잘합니다라는 일잘러라는 느낌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IA 쓸 때 제가 가장 지향하는 건 맞아요. 맞긴 맞아요. 보통 보면 구조 설계를 잘하는 기획자 그래고 IA 놓고 화면에 IA 설계한 거 딱 그려놓거든요.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고민하는 게 뭐냐면 차별화에 대한 고민을 한 게 아니라 여기에 고객 정보가 들어가는데 이걸 어떻게 불러 처리를 하지 이런 고민을 하거든요. 실제로 이 똑같은 건데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보다 더 AI 잘하는데요. 이런 걸 표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이 예제를 제가 좀 몇 개 그려놨거든요.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회사에 실제 나오는 JD 같은 경우 굉장히 심플해요. 그냥 너 UI 설계, 웹앱 개발 기획할 수 있으면 돼 이런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게 그 아까 도메인 지시가 혹은 PMPL, 그 프로젝트 관리 역량,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형태로 나갑니다. 그리고 운영 중심 회사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데 이 커뮤니케이션이 좀 다른 게 다수의 고객이나 멀티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그런 것들이 어필되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사업들 어떤 사람이 근데 이런 역량 부분을 할 때 커뮤니케이션을 말로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서 제가 하나 예를 들면 제가 말하는 커뮤니케이션은요 이런 거예요. 고객이랑 말을 할 때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만약 포폴 쓰잖아요. 그러면 저는요 커뮤니케이션 잘하려고요 고객이 했던 모든 내용을 노션에다가 체계적으로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고객이 어느 기간 주기로 이런 요청을 하는지도 다 분석해 놨다가 고객이 말 걸기 전에 먼저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얘가 말했던 히스토리를 찾으려면 문서 기반으로 다 제공해요. 이런 것도 하나의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표현하는 차별화 부분은 기본적으로 업무 중심으로 가는 걸 저는 추천을 드려요. 그렇게 하고 실제 JD 같은 경우 보면은 그냥 여기 굉장히 운영기획에 대한 경험이 있는지, 그 다음에 운영이니까 당연히 시스템 알아야 되겠죠. 내가 골프장 관리 시스템 운영하는데 그 사람이 막 골프 관련된, 저는 골프 못 치거든요. 근데 관련된 얘기했는데 뭐라고요? 양파 그거 먹는 거 아닌가요? 막 이러고 있으면은 안 되겠죠. 그런 이해도 높은 사람들을 많이 선호합니다. 그리고 프로덕트 이거 못한데 죄송합니다. 프로덕트 같은 경우는 얘는 기본인데 심지어 IA랑 SB랑 플로우 차트 자체가 아예 안 써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당연하다. 피그마 형태로 이건 못하는 거 없겠다. 이런 경우도 있긴 있는데 저는 이제 쓸 수 있는 표현은 다 썼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사실 5단계짜리 디자인 띵킹 기반으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걸 만들어낼까 이런 개념의 것들이 데이터랑 결합되면서 요즘은 많이 나오는 키워드들이 핵심 역량 부분에 데이터 기반의 사고, 그 다음에 에자일, 그 다음에 성과. 에자일 같은 경우는 실제 에자일 조직 내에서 그게 돌아가야 되니까 이런 컨셉이나 기본적으로 그 수준 정도의 방법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있고 경험한 사람들이 조직에 녹아들어가기 편하니까. 그리고 차별화 역량 부분은 개발 지식이나 데이터 분석. 저한테 실제로 오는 신입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GA 자격증하고 그 다음에 사실 저는 그런 자격증 관심 없거든요. 실전 중심으로 저는 큐어리 다 만들고 개발자 출신이고 그런 강의를 하니까 당연히 잘하겠죠. 근데 저는 애들 자격증 없거든요. 근데 신입들이 들어올 때 이런 걸 해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런 경험이 필요하니까 실제로 사이드 프로젝트 한두 개 정도는 해갖고 와요. 그걸 들고 와가지고 프로젝트 하니까 신입도 이 정도니까 이직을 하는 사람들은 현실적인 부분에 그런 경쟁에 대한 걸 갖춰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 프로덕트 중심 회사 같은 경우는요, 여기에 협업 관리 이런 소통 부분도 들어가지만 결국은 이 경쟁사 데이터 기반의 분석, 문제 해결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 것들은 거의 그런 것들을 요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표현은 다르지만. 그리고 실제 이제 특정 영역에 대한 도메인, AI 관련된 거 제가 다음에 할 때 저는 따로 별도로 이 부분 이야기 드릴 건데,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에자일 조직이라든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나중에 한번 제가 자료 공유 드리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시장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드렸고, 어떻게 내 장점에 대해서 시장에서 필요한 역량까지 좀 설명을 드렸고, 장점을 좀 표현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일단 여러분들한테 저는 진짜 이거 꼭 말하고 싶은 게 모든 사람한테 맞는 건 없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정답이라고 주는 게 지금 제가 보니까 굉장히 오답이에요. 여기 실제로 제가 있는 친구 중에 그런 컨설팅까지 받고 계속 안 되다가 이런 거 어때라고 제안해서 굉장히 좋은 효과를 겨눈 사람도 있거든요. 실제로 같이 지금 있는 사람 중에. 누구라고 말 안 할게요. 네. 그래서 근데 이게 제가 말하는 부분이 왜 그러냐면, 포폴은 정말 내가 가고자 하는 데서 뽑는데 시장 자체가 다르니까 똑같을 수가 없고, 자, 여러분 회사 내에 직원을 한 명 뽑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과 같은 기획자가 2명 있어요. 두 사람이 같은 관점으로 사람을 볼까요? 아니죠.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잘 만나도 역량 없는 사람의 평가에서 깔 수도 있고요. 반대로 말하면 어설퍼도 운 좋게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베이스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운적인 요소를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분명히 있고, 그 다음에 나를 뽑는 그리고 요거는 이런 문서기 때문에 나를 표현하는 중심으로 한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다를 만들어내는 문서면 어디 가나 먹히는 게 되죠. 근데 이거는 완전히 뽑는 사람 기준이니까 그게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장점 표현하는 부분은 차별화와 함께 다른 하나는 상대적으로 나를 뽑는 사람이 뭘 어떻게 볼까인데, 여기서 이제 아마 좀 이따가 된 토크쇼 여기도 같이 아마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실제로 제가 시니어들한테 하도 이런 잘못된 가이드를 하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시니어들한테 물어봤어요. 보면은요, 아까 문제정의 가설 검증해가지고 혹시라도 그런 포폴 갖고 있는 분들은 한번 이렇게 제가 말하는 거랑 비교를 해보세요. 그리고 여기에 무슨 성과를 어떻게 해야 됐다. 그리고 소개를 할 때 몇만 명을 만들어낸 기획자 누구입니다. 이런 식의 가이드를 받는 경우가 꽤 있는데, 실제로는요, 그런 거 안 궁금해요. 어떻게가 궁금해요. 얘가 어떻게 그 과정을, 성과가 좋은 건 좋죠.
근데 과정이 안 보인다 해서 성과를 툭 던지면 안 믿어져요. 거짓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정에 대한 부분들, 진짜 잘할 수 있다는 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표현하는 게 이 장점 표현의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 컨셉은 모두가 다르고 시장 전벽가 다르고 도메인마다 다르고 진짜, 그리고 평가자들이 현명하지도 않아요. 제가 이렇게 썼어요. 근데 저는 자신 있게 말하지만 굉장히 많은 기업에서 강의해달라고 해가지고 올해 스케줄이 꽉 차고, 그 다음에 한 10년 이내로는 계속 그 스카우트 제안으로 이직을 했죠. 저는 경력 스포를 써본 적이 없어요. 라고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 회사에 이걸 냈어요. 100% 뽑힐까요? 아니죠. 전 아니라고 단언하는데 아니라고 봐요. 근데 어느 정도의 준비가 되면 가치가 높아질 수 있고 확률이 높아질 수 있으니까 그 확률에 대한 걸 기대하려면 다른 게 아니라 차별화 부분에 굉장히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10년 차 이상의 많은 사람을 뽑아본 사람 같은 경우는요, 진짜 얘가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 아까 그거 보여주면 얘는 왜 자기 소개가 아니라 프로젝트 소개나 서비스 소개를 하고 있지? 라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요. 왜냐? 10년 이상들은, 저도 쭉 포함된 사람들은 프로덕트가 낯설어요. 프로젝트가 익숙해요. 보통 뽑는 쪽이. 근데 갑자기 근데 요즘은 하도 그렇게 하는 게 많으니까 그 안에서 어떻게든 내가 열심히 이 사람의 경쟁력, 차별화를 찾고 싶은데 안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내가 이거 딱 경쟁력 있다고 보여주면 설득이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좀 약이 많아서 제가 속도를 빨리 하는 거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요, 준비 30대 운 70이라고 보거든요. 이게 구체적으로 말하면 준비하는 부분은 일단 회사의 종류에 따라서 내가 어디 갈지라고 거기서 바라보는 방금 말한 포커스는 잡혀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 여기에 특정 회사의 경우에는 맞춤형을 하면 더 좋겠죠. JD 보고. 그러니까 기본 판 만들어 놓고요. 여기서 특별히 딴 데는 없는데 데이터 기반 사고가 앞뒤에 두 문장이 나왔어. 그리고 나오는데 순서도 맨 앞이야. 그럼 여기에 할 때는 데이터 기반이라든지, 아니면 특정 도메인의 경험 위주로 본다 그러면 그걸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최대한의 30을 맞춰놓고 나머지 70 같은 경우는 진짜 사람이 다 다르니까.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제가 IT를 24년 차로 하는데 작년이 최악이었어요.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올해는 좀 전국이 안정화되고 그러면 저는 좀 더 나아질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경쟁이 포폴이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경쟁이 들어갈 이유가 없는 세대로 원래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옛날에 저기 10년 전에 저희들 같은 경우 처음 저도 이런 거 상담을 하게 되면 차별화 보이면 되지 이런 게까지 구체적으로 안 했거든요. 근데 적어도 저한테 상담을 해왔으면 제가 알고 해야 되니까 공부하면서 실제로 물어보고 뽑는 사람한테 상담하면서 지금 가이드를 드리는 정보들인데, 이렇기 때문에 지원을 하면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마세요. 실제로 제가 보면은요, 한 5개, 6개 이 인터뷰 기회를 받으려면 최소 5, 60개 넣어요. 10개 중에 1개, 10개 중에 2, 3개면 괜찮은 편인 거예요. 요즘 시대가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하면서 혹시라도 좀 까인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 절대 기죽지 말고 좀 본인이 갖는 자신감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일단 뽑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바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사람이 없으니까 뽑는 거잖아요. 없으면 그 일 나눠서 하겠죠. 그리고 지원자 많겠죠. 요즘 같은 시대. 다 못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은 선택을 할 때 경력서는요, 딱 보고 이 경력서가 포폴까지 넘어갈지 말지 구분하거나 아예 경력서를 안 보고 포폴을 보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러면 경력서는 저는 경력서에 막 구구절절히 쓰는 경우에 안 읽혀요. 사실 제가 이제 별도로 하는 거에서는 그 예제까지 보여주면 한번 읽어보라 그러면 30초 동안 보는데도 판단이 안 서요. 그런 거를 보고 뽑을 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깔끔한, 이게 제대로 표현하는 거하고 심플한 거하고 완전 달라요. 그렇게 됐고, 그 포폴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내 기량을 보이는데 이 디테일 부분이 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요건 제가 예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경력서는 보통 보면은 이 선택의 기준으로 내가 포폴까지 넘어가게 하고 싶으니까 깔끔하게 나의 부분을 표현하자. 그 다음에 포폴 같은 경우는 집중의 기준으로 디테일하게, 그 다음에 차별화를 넣어서, 이 부분이 도대체 자꾸 디테일 뭐 차별화 이러는데 눈에 안 보이잖아요. 가시화시켜서 제가 좀 이건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이거 마지막, 요거는 좀 중요해서, JD 보면 항상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원 자격 우대사항. 말은 좀 다르지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이걸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 저는 이렇게 제안을 드려요. 지원 자격은 일단 최소 필터링 조건이에요. 요거 되는 사람만 뽑겠다. 그리고 아닌 사람 안 뽑을 거야. 그리고 실제 경쟁에 있어서 중요한 건 우대사항. 그리고 우대사항 중에 중요한 게 앞에 나올 거야, 밑에 쓸까요? 무의식적인 앞에다 쓰겠죠. 이 앞에 있는 거에 강점이 있을수록 이런 정도를 고민해가지고 정리를 하면 어느 정도 쓸 때 방향이 잡힐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잘 모르겠다, 뭘 표현했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런 것만 파도 사실, 요즘 근데 이게 주니어들이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저 이거 잘 못하거든요. 근데 노션 쓰고 원티드 이렇게 해서, 아시잖아요.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그런 것도 했는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그냥 참조하시면 되고, 실제 이제 표현 방법 쪽에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여기에 딱 한 장만 제가 이 심플한 예를 좀 드려볼게요. 가려운 곳을 긁어주다 논리적인 프로세스를 제공하다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거 보면은 무슨 어필하고 싶은지 이해가 가시죠?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잘 되어 있으니까 나름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분 여기서 어떤 논리를 제공하는지 혹시 보이세요? 저 물 마시는 동안 한번 찾아보실래요?
그러니까 기획을 하다 보면은 가렵고 복잡한 게 있을 때 이런 프로세스 흐름도를 써서 논리적으로 잘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제가 이제 말도 안 되게 그냥 편집만 해볼게요. 내용하고는 안 맞지만 여러분들한테 샘플을 주기 위해서 논리적인 프로세스를 제공하는데, 저는 정의할 때 이해관계자 및 시스템 간의 그 역할 혼동이 많아가지고 이 역할 혼동을 막기 위해서 세 가지 긁어주는 기획을 했습니다라고 하고, 첫 번째는 요 그림 보면서 같은 프로세스를 대하는 이해관계자별 프로세스 정리. 보면은 프로세스가 두 개 있잖아요. 하나의 프로세스인데 사람마다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자기 업무 기준으로. 그리고 두 번째, 요거 같은 경우는 저는 참고로 디자인이 굉장히 약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표현하는 부분, 여러분들이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컬러, 이게 사실 안 맞는데 제가 그냥 이거 보고 대충 만들어 본 거예요. 컬러별로 시스템 간 연계 시 컬러 구분을 통한 연계 흐름의 정의. 그러면 시스템 여러 개 왔다 갔다 하는 경우 있죠. 색깔로 나눠가지고 정확하게 이 시스템에서 뭘 한다는 걸 표현한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사람마다 역할이 있으면 권한 정의를 따로 해준다.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제 제가 진짜로 아까랑 비교를 했을 때, 이건 또 아니 그 후자가 아니라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제가 물어보지 않지만 마음의 손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전자로 된 사람이 내가 뽑는 입장에서 표현을 했을 때 설득력을 가질지, 후자가 설득력을 가질지를 한번 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는 건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가지고, 이것도 굉장히 잘 된 거예요, 저는. 근데 경쟁이 심하니까 여기서 할 때 모든 부분에 차별화를 생각하면 여기서 내가 어떻게 잘하는지. 그래서 이걸 해수요가 아니라 차별화 방법 되게 많거든요. 우리 회사는 원래 이렇게 안 하는데요. 제가 IA나 문서 보다 보니까 이런 게 답답해요. 그래서 요걸요 이렇게 바꿔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면 어떤 느낌을 주냐? 얘는 기본적으로 회사가 체계를 갖춰서 일을 해서 기본 잘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멈추지 않고 계속 고민하면서 일을 잘 해가는 사람이구나. 이런 어필들이 들어가게 하면 어떨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데이터 기반의 이거 하는데, 자 보세요. 저는 설문 기반의 데이터 분석을 잘하는 PO입니다. 이렇게 두 개를 적어왔어요. 전자로 가져오는 게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가져옵니다. 이게 이제 서베이 자기 했던 이미지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대충 제가 찾은 건데. 그리고 어디 설문을 해서, 아니면 이 설문하면서 짜잔 제가 이런 좋은 결과를 냈습니다. 이렇게 많이 갖고 오거든요, 실제로.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제가 제안하는 걸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설문 진행할 때 저는요, 먼저 분석 데이터 결과부터 만들고 설문지 만들어요. 그러니까 설문을 하다 보면 설문지 필요하다고 만들었는데 데이터 분석하려고 통계를 뽑아보니까 빠진 게 있어. 보는 관점도 빠진 게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작업을 할 때 최초에 내가 결과로 어떤 그래프나 어떤 정보를 뽑을지를 먼저 설계를 해요. 실제로 제가 일할 때 그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따른 항목들, 이 내용은 안 맞습니다. 그냥 모양만 제가 내는 거예요. 여기에 필요한 항목들이 빠짐없이 나오게 하고, 요걸 엑셀 서식을 예로 만들 수 있잖아요. 만들어서 돌려보는 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작업을 하면 최소한 내가 설문 작업을 할 때 빠지는 항목이, 설문 돈 많이 들어가잖아요. 에너지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런 시행착오를 줄이게 나는 일을 한 사람입니다. 네네. 시행착오를 줄이는 사람이다라고 하고요. 시간 관리 잘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문서가 나오면 이 통계 정보, 실제 설문을 해가지고 이 결과까지 다 돌려보는 시뮬레이션을 하고 설문을 만들 때는요, 실제 구조를 잡아요. 인문통계학 정신 정보. 이게 뭐냐면, 여러분 볼 때 나이대별로 분석을 해보고 싶기도 하고요, 지역별로도 분석하고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값이 아니라 값을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하거든요, 보통. 그 데이터들을 다 봐가지고 분석을 하니까 뭔가 뽑아낼 때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항목들을 미리 다 정의를 해요. 그리고 여기에 아이스 브레이킹, 편하게 할 수 있게 질문 넣고, 그 다음에 핵심 기능 전환,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차별화 전략과 그 불만 사항 관련된 이런 내용들을 정리를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보면 아무래도 이쪽이 좀 더 일하는 방법, 그러니까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예를 제가 들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든 문서에, 제가 제안서 쓸 때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저는 이렇게 잘합니다가 아니라 쟤네들보다 그래서 구체적이라는 게 뭐냐면 요 디테일이 구체적인 거고, 아까 차별화 부분은 다르게 한다, 이런 형태의 내용들이 들어가면 내가 어떤 관점으로 하든 간에 거기에 대한 어필이 충분히 될 거라고 보고, 그 다음에 요거 마지막으로 요거까지 하고 제가 뒤에 목차는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AI나 질문에서 나오긴 할 거예요. 근데 AI 쪽에서 프로덕트로 넘어갈 때 성과가 없어요. 근데 성과를 넣으라 그러니까 무리해서 성과로 맞춘 경우 제가 봤을 때 가장 이직 확률이, 히팅 확률이 낮아요. 차라리 그럴 때는 내가 잘하는 거에 대해서 방금처럼 차별화를 하면서,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데이터 부분에, 이건 실제로 안 해봤지만 저는 GA 자격증을 땄고 이렇게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게 제가 경험한 100명 넘는 사람들 중에는 효과적이었어요, 확실하게. 그래서 내가 가라는 광점 구점이지, 진짜 보면서 진짜로 이렇게 갖고 와요. 하다가 제가 안 보이면, 이거 근데 뭘 말하는지 한번 해보세요. 그럼 안 보이시나요?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러는데 사실 저도 이게 제가 먹는 문서지만 뭘 쓴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가져와요, 실제로.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부분의 컨셉을 좀 잡고 가자는 거고, 데이터 기반의 사고 부분이 낯서니까 요건 편하게 요거까지만 제가 설명드리고, 뒤에 목차나 이런 부분이나 제가 관련해서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진짜 오해 많이 하고 그러시는데 구매 전환율을 높여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가져옵니다. 가설 이런 걸 해야 돼. 그리고 그 결과 이런 결과가 좋았었습니다 라고 나오는데요. 이건요 여러분 직관적인 사고예요. 얘를 가설을 만드는 과정에 데이터 분석을 안 했어요. 이게 되게 착각을 많이 하는 건데, 이렇게 해서 내가 직관적인 사고를 배제하고 하자라는 개념으로 가는 건데, 결과를 보면서 이 결과가 실제로는 데이터 기반 사고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진짜 기반 사례를 한번 들어볼 테니까 보세요. 가설 전환율 올려보니까 일단 퍼널을 분석해봤어. 그랬더니 우리 화면에 메인 화면이랑 상품 조회랑 상세 조회 구인데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어디서 병목이 생겨요? 예, 메인 화면에서 상품 넘어갈 때 문제가 생기는데, 반대로 말하면 여기는 이탈률이 상대적으로 떨어지죠. 이거 보면 어떤 분석이 될 수 있냐면, 저라면 이런 분석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아, 메인에서 여기 넘어가는 문제를 일단 해결하고 나면 뒷단에서는 실제 구매 전환까지 꽤 일어나는 거 아닐까라는 거죠. 이걸 보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어디를 고쳐야 돼요? 메인에서 문제된 요소를 찾아야 돼요. 이게 데이터 기반에, 또 그 다음 그 분석하는 방법에 히트맵이라든지 게이지 플롯이라든지 이런 방법이 있어요. 그럼 이게 뭐냐면 실제로 그 화면에서 사용자들이 움직이는 동선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거예요. 봤더니 우리가 상품 전환하는 화면은 이건데 여기서 계속 놀고 있네. 뭔가 쓸데없는 게 있거나, 아니면 찾는데 이거는 찾다가 헤매니까 이런 요소가 있는 거죠. 그럼 이걸 보면서 고칠 걸 정하는 거죠. 아, 이거 보다 보니까 실제로는 상품이 아닌 엉뚱한 거, 이 포지션에 있는 여기에 집중하네. 이게 진짜 여기 메인에 있어야 돼? 아니다, 이거 뒤로 빼자. 아니면 사이즈를 줄이자 라는 가설을 세울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데이터 기반의 가설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과를 할 때 실제로 이거 근데 가설 하나만 세우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세워보자. 이게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럼 A, B, C를 만들어요. 이거 뭐예요? 예, A, B 테스트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 결과를 보고 최종적으로 내가 해서 실제로 B를 선택해서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어. 똑같은 결과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게 아니라 이런 형태의 모든 흐름이, 그래서 여기서 보여주는 건, 제가 하는 건요, 이거 보면 뽑는 사람이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얘네가 기본적으로 데이터 기반의 사고를 하는 컨셉으로 일하는 줄 아는 애네. 그 다음에 여기서 GA로 분석할 수도 있고 다양한 분석 기법 쓸 수 있네. A/B 테스트 개념도 안 해. 이거 뭐 DB 같은 경우는 DB 데이터 가지고 매출 같은 거 분석해서 할 수도 있고 이런 걸 안 해. 이 역량이 보이는 게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SI에서 넘어가시는 분들,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아예 없이 넘어가면 사실 힘들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신입들도 이런 것도 준비하고 오는데, 내가 넘어가는데 물론 나의 강점이 있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약점을 극복하려고 하는 내 경쟁 상대 대비 노력은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컨셉들이 조금 진행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원래 예상했던 것처럼 절대 제가 늦은 게 아니라 딱 여기까지만 제가 시간 맞춰서 설명한다 그랬잖아요. 요거는 제가 드릴 테니까 한번 쭉 보면 가이드를 드리는데, 홍보는 아니고요. 저는 참고로 개인 포폴 상담 이런 거를 작년에는 직접 다 했어요.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원투원으로 했던 경우도 있는데, 제가 이제 강의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좀 이게 힘든 거예요, 다들 하기. 그리고 제 강의 시간이 너무 안 되니까, 그래서 이걸 제가 그룹으로 진행을 해가지고 더 이상 신청하는 사람 없을 때까지만 유지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네, 마지막 페이지만 제가 띄워놓고 1분 안에 끝낼게요. 잠시만요. 작년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커피 사드리면서 했거든요. 근데 경험하신 분은 알 텐데, 저는 이걸로 돈 벌고 싶은 생각 진짜로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도 없고요. 작년에 100분 만날 때는 제가 식사 사드리고 커피 사드리면서 진행을 했는데, 그래도 제가 그 장소비랑 이런 거 마이너스 하면서 하긴 좀 힘드니까, 근데 1대1로 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이걸 좀 체계를 갖춰야 되다 생각을 해서 요거에 대한 스터디 형태로 해가지고 제가 가능하면 월에 1회 최소한 하려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으면서, 지금 말하는 부분들의 내용이나 그 다음에 특히나 지금 제일 애먹는 분들이 프로젝트 쪽에서 프로덕트로 넘어가는 분들 되게 힘들거든요. 기본 컨셉도 모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가이드 드리니까 이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런 거 잘 안 했었는데 링크드인 이런 것도 요즘 하면 좋다 그래서 이렇게 했으니까, 저 링크드인 저거 요걸로 친구 신청해 주시면 제가 기쁜 마음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 긴 시간 지루하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좀 잘 준비해서 좋은 결과, 그리고 마지막은 시대가 그래요. 지금 경쟁 어마어마하게 하거든요. 특히 네카쿠라베 당토, 그리고 저한테 제일 많이 가져온 게 에이블리, 그 다음에 오늘의 집, 그 다음에 몇 가지 있거든요. 경쟁이 정말 심하거든요. 그리고 다른 하나만, 마지막 하나, 예로 들려고 딱 들고 왔었는데 제가 까먹을 뻔했네. 아까 뭘 어떻게 표현하는 게 정말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혹시 네이버 정직원하고 토스의 기간제 1년짜리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거기랑 어디가 더 경쟁이 심할 것 같아요? 토스가 나올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네이버 정직원이 훨씬 더, 정직원이 아닌 개념으로 보면, 근데 같은 분이 토스에서 경력 그걸 했을 때 광탈했던 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네이버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여기 뭐냐면, 제가 그분한테 했던 핵심은, 상담을 할 때 본인이 갖고 있는데 실제 A부터 Z까지 하고 막 화물차 이런 사람들 경험해보고 그 다음에 막 하는데, 내가 정말 보석 같은 걸 많이 갖고 있는데 이분이 이 보석 같은 걸 다 버리고 아까 성과를 쓰고 있어서
있었던 걸로 저는 이해를 했고, 실제 저 통화하면서 이제 감사 인사 받고 이럴 때 물어봤던 질문의 대부분이 그 역량에 대한 부분 중심으로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했을 때 무리하게 내가 이걸 하는 게 아니라 내 역량 중심, 그다음에 시장은 저는 프로젝트도 굉장히 재밌는 시장이고요, 그 프로덕트도 재밌는 시장인데, 시장의 주류 트렌드라는 건 그거예요. 트렌드는 유행인데, 지금 제가 그 혹시라도 제 유튜브 봤다는 분들은 알겠는데, 제가 불꽃남자처럼 이렇게 머리 세우고 다녔었는데, 이게 유행이 지나면 유행이 지나면 이게 의미가 없어질 수가 있어요. 트렌드는 반대로 말하면 연속성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 개성과 내 자아 중심으로 가는 것들을 저는 기본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